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시면은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이제 7월 말 되면 약 3년 정도 저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저도 뭐 역시나 조합 데이터표 함께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매번 단 두 조합으로 기록해 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총 7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 측에서 이제 뭐 명확한 증거 자료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따로 제 숲TV 게시판에다가 따로 다 올려놨습니다.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제 방송국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 실제 적중 게시글입니다. 아무거나 눌러 들어가셔서 날짜 확인하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 누가 그러더라고. 계속 똑같은 링크만 누르는 거 아니냐 뭐 그러던데 뭐 아무거나 다른 거 눌러도 됩니다. 날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내용 확인하시고 또 당시 달렸던 댓글까지 모두 확인도 가능하니까 또 투명하게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요거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면 아마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댓글창에 제가 유튜브 숲팁 저기 뭐야 오픈 카카오톡 링크 하나 새로 남겨놨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카카오톡으로 데이터표 받으실 분들께서는 카톡으로 또 이렇게 문의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하나 열려 있으니까 그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이제 짧게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생방송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 또 숲TV 쪽지함으로 데이터표 일수에 맞게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요거 이제 월초 이벤트는 내일 마감됩니다. 내일 전 구간 모두 마감되고 아마 이제 패키지가 다 마감이 되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월말까지 1200개로 한 500개 정도 올라갈 거고 또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비싸질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미국 축구 7월 달에 많다 보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꼭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주간 우리가 또 오늘 8월 적중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열흘 중에 주간은 열흘 중에 8일 적중 그리고 3일 올킬을 만들어내면서 80%의 적중률을 만들어내고요. 올킬률도 뭐 사실 8일 중 3일 올킬이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주간 경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역시나 주간 몰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승부급이라고 형들한테 또 추천드렸습니다. 또 참고하신 분들 제 코멘트 참고하신 분들은 분명 승부급으로 잘 가져가셨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25배 올킬 20배 연승에 이어서 강승부로 3연승까지 또 축하드립니다. 메이저리그 또 가지고 오면서 이번 주말은 그냥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 메이저리그까지 오늘 또 승부급 금액업 구간인데 배팅 초강추입니다. 오늘 저도 배팅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킬로 한 주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애틀랜타와 볼티모어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사이 통보를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랜타 선발 투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랜트 홈즈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4승 7패 방어율 3.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볼티모어 선발 투수가 오늘 로저스입니다. 이번 시즌 1승 0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애틀랜타가 수입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지금 두 시리즈죠. 이 볼티모어까지 포함해서 3시리즈 연속 수입 위기를 맞이하는 팀이 되겠고요. 애틀랜타가 어쨌든 그래도 이제 루징 시리즈를 2번 기록은 했지만 수입은 잘 내어주지 않았죠. 그만큼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휴스턴 뭐 요런 팀들 홈에서 강팀들은 웬만하면 홈 경기에서 수입을 잘 내어주진 않습니다. 그런 좀 강점들이 있고요. 특히나 애틀랜타가 오늘 내세운 그랜트 홈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애틀랜타 홈 경기 때 좀 잘 가지고 가는 그리고 좀 즐겨 쓰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랜트 홈즈의 강점은 9위입니다. 당연하게도 9위고 홈 경기에서 더 빛나는 모습이 있고요. 원정 경기 방어율이 거의 4.5점대인데 비해서 홈 경기 방어율이 2점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확실히 홈에서 더 좋은 이제 9위 값을 보여주는 선수도 맞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는 타격적으로 조금 투타 밸런스가 아쉽고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2게임 연속 타격적인 포인트에서 게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볼티모어가 타격이 터졌을 때는 웬만하면 반대팀을 잘 컨택을 하면 안 되기는 해요. 조금 이제 까다로운 팀이긴 합니다. 타격이 터진 볼티모어는 분명. 다만 어쨌든 애틀랜타가 홈 경기에서 수입을 잘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과 기본적으로 좋은 사이즈의 선발 투수를 내보낸다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애틀랜타 쪽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배당도 1.48 배당. 이게 애틀랜타가 은근 홈 경기에서 좀 잘 들어오는 배당이기도 해요. 1.49간대 배당이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 또 오늘 트레버 로저스를 내세우게 되는데 사실 트레버 로저스도 나쁜 투수가
아닙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마이애미에서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고 볼티모어 오고 나서 딱히 단점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 선수가 또 좋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맞춰 잡는 투구 그리고 땅볼 유도가 잘 되기 때문에 뭐 애틀랜타처럼 이렇게 팀 타격을 하는 팀을 상대로도 나름 위기 관리 능력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 이 경기는 오히려 오버보다는 언더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면서 애틀랜타 승 쪽으로 한번 우리가 컨택해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틀랜타 승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겠고요. 마헨승 가실 분들은 조금만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더에다가 승 1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틀랜타가 이제 수입은 끊을 것 같은데 수입은 막을 것 같은데 그게 막 엄청 막 큰 점수 차이로 승리할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은 이제 들지는 않네요. 확실히 최근에 투타 밸런스가 분명 좀 아쉽긴 하죠. 애틀랜타도. 자, 다음은 워싱턴과 보스턴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이거님 감사드리고요. 퀵뷰 한 장 바로 또 보내드렸습니다. 퀵뷰 한 장 같이 쓰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또 일요일까지 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미국 축구 승부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일단 중승부 예정이고 데이터 값이 더 괜찮으면 강승부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멤버십 하시는 분들도 시드를 다음 주 주말까지 좀 바짝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워싱턴과 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이름이 오늘 나옵니다. 자, 일단 홈팀 워싱턴 선발 투수가 바로 오가사와라 신노스케입니다. 네, 뭐 주니치에서 뛰었던 선수고요. 오가사와라 이 짱구도 제가 참 좋아했던 선수였죠. 오늘 일본 야구 소프트뱅크 홈 선발 투수 히가시야마처럼 유명한 홈보이, 그러니까 나고야돔과 상성이 정말 잘 맞는 선수고 제구 위주로 피칭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로케이션이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나고야돔과의 상성이 참 잘 맞았다. 나고야돔 선발 등판할 때는 뭐 1점대, 2점대 방어율, 뭐 정말 낮게는 0점대까지도 보여줬지만 문제는 이게 원정만 얘가 갔다 하면은 일본 리그에서도 원정만 갔다 하면 문제를 일으켰던 선수가 오가사와라입니다. 이유는 벌벌이에요. 로케이션 좀 공격적이긴 하지만 주자가 쌓였을 때 좀 벌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득점권 좀 약한 모습을 분명 보여줍니다. 최근에 보스턴은 장타와 득점권 타율이 정말 좀 리그 전 30개 구단 중에서 3위 안쪽으로 다 떨어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가사와라의 데뷔전 뭐 알겠습니다만 이게 막 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시카고 컵스의 이마나가급의 피칭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의 어떤 프리뷰들도 있긴 하던데 이마나가는 아예 결이 다릅니다. 이마나가는 일본 리그 내에서도 탑을 찍고 메이저리그로 건너온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이마나가는 핀포인트 제구와 그리고 제구값의 힘, 그러니까 오프 스피드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직구의 구속을 편차를 주면서 이제 헛스윙을 이끌어내는 그런 형태의 투수기 때문에 분명한 강점이 뚜렷한 선수고요. 오가사와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육각형에 가까운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뱅크에 있는 어제 선발 등판했던 우가사와 나오유키라고 해서 얘가 보스턴이었나? 아무튼 리오넴에서 뭐 포스트 오탄이다 그래가지고 한번 내보냈던 선수가 있었었는데 우가사와가 1년 만에 실패하고 일본 리그로 돌아간 이유가 육각형 투수기 때문입니다. 이게 메이저리그는 단순하게 육각형으로 안 됩니다. 명확한 강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오가사와라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미 보스턴 선발 투수 오늘 크로셰 8승 4패 방어율 2.3점대 배당에서도 다들 보시다시피 오늘 보스턴이 1.2배당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분석에 의미가 없어요. 물론 뭐 오가사와라의 첫 피칭을 봐야 되고 일본 투수 애들이 보면은 첫 경기를 좀 잘해요. 첫 시즌은 말아먹는 애들이 많은데 첫 경기는 좀 잘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익숙치 않은 투수 그리고 이제 제구 위주로 피칭을 하는 이제 일본 형태의 투수가 이제 메이저리그의 장타 위주 타선들에게 좀 강점을 띠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다만 이거는 사이즈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지 않나. 오가사와라도 참 좋아했던 선수였지만 이거는 보스턴 승입니다. 그리고 보스턴 마헨승에다가 2.5 마헨승입니다. 그리고 언더바는 뭐 오바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물론 일단 한 경기 보고 싶긴 합니다. 뭐 오가사와라가 어떻게 던질지. 근데 이거는 배당을 1.2배당 받은 이유는 분명하다. 물론 뭐 불펜 구간에서 사고 쳐가지고 보스턴이 질 수는 있겠지만 선발 구간에서 보스턴이 질 확률은 저는 뭐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승 마헨승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가사와라를 멈춰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인 수치가 그렇게 나오니까. 다음은 필라델피아랑 신시내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잭 휠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8승 3패 방어율 2.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신시 선발 투수가 오늘 번즈입니다. 체이스 번즈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0승 1패 방어율 13점대인데 그러니까 방어율이 특히 의미가 없어요.
메이저리그 선발로 딱 두 번 뛰었고 직전 경기 보스턴전 다들 기억나실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직전 경기 보스턴전에서 이제 아웃 카운트 하나 잡으면서 7실점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맞았던 5개의 피안타가 모두 다 장타였고요. 전반적으로 사실 얘가 마이너리그에서 정말 좋았습니다. 성적 자체는. 다만 이게 메이저리그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투수들이 있어요. 보면 마이너에서는 일진놀이 하다가 메이저 올라와가지고 터지는 투수들. 그게 이제 사이즈 자체, 깜냥 자체가 메이저 깜냥이 아니라는 거고,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그런 형태의 선수입니다. 아마 두세 번 더 튀고 다시 마이너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신세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바다의 기복도 분명하고, 필라델피아가 홈 경기에서 역시나 또 장타값이 워낙 또 좋아지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또 체이스 번즈랑 상성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다. 여기에다가 필라델피아가 오늘 경기 지면은 루징 시리즈입니다. 또 그런 부분들에서 뭐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쪽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제 로돌로를 내놓고도 패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체이스 번즈는 더더욱 어렵지 않을까. 배당 자체가 좀 아쉽긴 해요. 1.3배당이기 때문에 뭐 일반 승이나 아니면 뭐 1마행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이상 보실 분들은 차라리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만한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 일반승, 그 다음은 오바, 그리고 그 다음은 마행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킬러 같은 경우에도 다 괜찮은데 제킬러의 문제점도 이제 리스크 피처라는 거죠. 구종 자체를 싱커를 기반에 두고 피칭을 하기 때문에 장타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는 못한 투수긴 합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토론토와 에인절스 구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랄커쌤 그거 제가 이따 봐드리겠습니다. 토론토랑 에인절스 구간인데 그냥 오바 찍고 보십시오. 토론토 선발 투수가 케빈 가우스먼 6승 6패 방울 4점대고요. 홈 경기 OPS가 8할이 넘어갑니다. 가우스먼도 홈 경기에서 그렇게 상성이 맞지 않는다. 아무래도 이제 로저스 센터 자체가 좀 더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우스먼처럼 이제 브레이킹 볼, 그러니까 땅볼 유도가 좀 많이 형성되는 선수들에게 다소 좀 상승상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에인절 선발 투수 앤더슨입니다. 이번 시즌 2승 5패 방울 4점대인데 사실 앤더슨이 가지고 있는 주무기는 9위기는 해요. 다만 문제가 이게 이제 홈 경기 안정적이라는 거. 근데 에인절 선발 투수들 대부분도 홈 경기를 잘 던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뭐 코체노 위치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넘어갔던 저기 하여튼 요거 고 선수는 제가 이름 기억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명이 이번에 넘어갔잖아, 그죠? 걔네 둘도 다 그랬었었고. 앤더슨도 어쨌든 갖고 있는 방어율 4점대에 비해서 원정 경기 방어율 거의 뭐 6점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오버 하나 찍고 넘기면 될 것 같다. 다만 토론토랑 에인절스가 둘 다 이제 연장 승부를 2번 했어요. 1차전도 3대4, 2차전도 3대4. 두 번 다 토론토가 이제 연장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뭐 그만큼 일단 토론토가 위닝 멘탈리티는 저는 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토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만 에인절스를 잘 잡아내주면은 다음 시리즈 어디다? 시카고 화석입니다. 시카고 화석 상대로도 연승 또 쳐내면은 뭐 10연승이라는 이번 시즌 최고 타이틀도 한번 찍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어쨌든 토론토 쪽이나 아니면 오바, 개인적으로 오바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클리블랜드랑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경기인데 뭔가 모르게 좀 쎄했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아마 이게 커버스 1일 거예요. 커버스 1일 거고 많은 분들이 오늘 가져갈 거 없으면 다들 가져가는 게 디트로이트 승리일 건데 자, 일단은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가 오늘 개빈 윌리엄스입니다. 이번 시즌 5승 4패 방어율 3.8점대 약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가 오늘 타릭 스코발입니다. 이번 시즌 10승 2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프리베드릴 뉴욕 양키스의 이제 프리먼이 아니라 프리드와 더불어서 맥스 프리드와 더불어서 뭐 이번 시즌 최고의 어떻게 본다면 또 피칭을 해주고 있는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 타릭 스코발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클리블랜드의 좀 약점이라고 한다면 좌투수 상대로 좀 약합니다. 이번 시즌에. 그러다 보니 타렉스코발처럼 좌투수에다가 파이어볼을 상대로는 아무래도 성적 자체가 조금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 개빈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세부 지표에서 그렇게 불안점을 띠는 부분들이 없어요. 피장타율도 3할대에 머물러 있고 특히나 이 선수의 강점은 전체적으로 이제 약점 구종이 없다는 겁니다. 던질 수 있는 구종들 5가지가 전부 다 피안타율이 거의 2할대 초반대 1할 때 후반 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개빈 윌리엄스의 강점은 그래도 이닝 히팅이 나름 좀 되는 선수라는 거. 그러다 보니 뭐 최근에 클리블랜드에 불안했던 불펜이 오늘도 사고 칠 가능성 좀 없을 것 같고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연승을 하면 잘 나갔던 이유는 어쨌든 빠따 힘이 워낙 좋았기 때문인데 오늘 경기도 보시면 어쨌든 간에
이번 시리즈에서 1차전과 2차전을 다 1점 차이로 승리를 거뒀단 말이지. 그만큼 디트로이트가 막 타격에서 최근에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또 클리블랜드도 은근 홈 경기에서 수입을 잘 당하지 않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타릭 스코발이 이미 사이즈 자체에서는 게빈 윌리엄스보다 한참 앞서고, 또 좌투수에 대한 상성도 클리블랜드가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훌륭하다라고 생각은 드나, 너무나도 몰리는 경기다. 어쨌든 타릭 스코발이 원정 경기에서 그렇다고 타격 지원을 막 잘 받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기도 하고, 디트로이트 승을 보긴 하겠습니다. 다만 막 마힌승까지 보인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승일무 한 번 더, 그리고 언더, 이게 7.5를 준 데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봐요. 어쨌든 양쪽 다 타격도 너무 죽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뭐랄까요, 어쨌든 마운드만 앞선다고 해서 디트로이트를 좀 고르기에는 배당이 좀 아쉽죠. 한 1.5라도 줬었으면 또 모를까. 그래서 어쨌든 디트로이트 승은 보지만 조금 조심하셔서 접근해 주셔라. 아시겠죠, 여러분들? 디트로이트 승에다가 승일무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기긴 한데 뭔가 좀 애매해. 약간 좀 냄새나고. 자, 다음은 뉴욕 매치랑 뉴욕 양키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뉴욕 양키스는 어제 아니면 오늘 끊어야 된다. 카를로스 로돈 나올 때 끊거나, 아니면 오늘 이제 맥스 프리드 나왔을 때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어제 그 선발 투수였던 카를로스 로돈이 무려 7실점을 했습니다. 이제 비자책까지 다 빼버리면 이제 6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카를로스 로돈의 문제점이죠. 원정 경기에서의 그 높은 피장타율이 지금 뉴욕 매치의 타선이 워낙 또 활발하게 터져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견뎌내기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선발 투수 뉴욕 매치는 데빈스키 이번 시즌 승패 없이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 양키스 선발 투수가 드디어 이제 맥스 프리드가 선발 등판할 차례입니다. 어쨌든 위기 상황에서 에이스가 등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패가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쯤은 또 끊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맥스 프리드 이번 시즌 10승 2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맥스 프리드가 원정 경기 선발 등판하면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맥스 프리드는 이제 우리가 양키스 최근에 그 빠따 죽었을 때 다들 기억나시죠? 빠따 죽어가지고 막 한 10경기? 8경기? 그렇게 막 무득점도 막 하고 3경기 연속적으로 영봉패도 당하고 그랬던 구간에도 맥스 프리드만 원정 경기 선발 등판을 하면은 꾸준하게 득점 지원을 해줬던 게 뉴욕 양키스예요. 희한하게 맥스 프리드가 뉴욕 양키스 선발 투수 통틀어서 가장 원정 경기에서 득점 지원을 잘 받는 선발 투수입니다. 그리고 늘 성적은 훌륭하고요. 딱히 이 선수에 대한 프리뷰가 더 필요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피안타율도 1할 때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맥스 프리드도 강점은 뭐냐면 이닝 히팅이 되는 투수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6이닝, 7이닝은 책임져주는 투수이기 때문에 뉴욕 양키스의 최근에 불안했던 불펜들은 어쨌든 간에 좀 이제 약점이 되진 않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뉴욕 양키스가 최근에 이제 타선이 안 터져서 진 건 아닙니다. 마운드에서 불안점을 띠면서 계속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마운드에 대한 어떤 그런 단점들이 좀 보완될 수 있는 오늘 경기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오늘 경기에서 한 번쯤은 양키스가 이제 끊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끊어준다라고 한다면 늘 말씀드렸다시피 양키스가 수입도 끊어내고 연패도 끊어내고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제 좀 1득점 차로 이긴다라기보다도 좀 큰 점수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맥스 프리드가 그리고 형들 원정 경기에서 마햄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투수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한번 뉴욕 양키스 마헨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보통 이제 매치랑 양키스는 계속 오버만 찍어드렸잖아요. 2경기 연속. 오늘은 양키스 승이나 마헨 승 쪽으로 먼저 한번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겠고, 언더오바 오바 함께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경기 아마 걸러 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양키스 경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또 워낙 경기력도 안 좋기 때문에 걸러 가신 분들 많겠지만, 어쨌든 양키스가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 마운드의 어떤 걱정거리를 오늘 좀 지울 수 있는 경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일 지금 저렴한 게 400개 패키지인가요? 맞습니다, 형님. 요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시청자들 얘기 드리지만 8월부터는 제가 1일 패키지만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6월 그리고 5월 제 풍력을 한번 보고, 이제 이게 4월 5월 풍력을 보고 6월 풍력을 보면은 확실히 이게 하루 패키지가 없는 게 많이 좀 풍력이 떨어지긴 합니다. 좀 확 떨어지는데, 다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루 받아보고 저를 평가하시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해서 하루 패키지를 빼고 나서는 스트레스가 확실히 확 줄었어. 그러니까 방송하는 게 좀 재밌어졌다 그래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풍령은 살짝씩 조금 수그러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부터는 이제 뭐 어차피 시즌 패키지 하실 분들 다 하셨을 거니까 8월부터는 1일 패키지만 진행을 하고 일단 7월까지는 주 패키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카톡은 한 달밖에 없어요, 형님. 카톡은 애초에 주 패키지도 운영을 안 합니다. 카톡은 한 달부터 진행이라. 자, 다음은 다저스랑 시애틀이랑 피츠버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경기죠. 너무 좋은 경기고 사실 이 경기를 제가 딱 보자마자 야, 이거 기준점 7.5점 지어주면은 진짜 언더에다가 다 때려 박아야겠다 라는 이제 설레임을 갖고 언더바 기준점을 확인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6.5입니다. 6.5.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피츠버그 선발 투수 오늘 저기 어디야? 잠깐만요, 여러분들. 생방송이라서 좀 너무 죄송합니다. 코멘트 정리해놓은 게 오케이. 자, 어쨌든 오늘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폴 스킨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5라는 기준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군침이 싹 돌았던 건데, 자, 이유는 뭐 분명합니다. 제가 매번 정말 폴 스킨스 프리뷰는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이 이번 시즌 다 해드렸는데 매번 해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폴 스킨스는 어느 경기? 원정 경기만 보시면 된다. 지난 시즌에서도 사실 뭐 원정의 최강자였죠. 지난 시즌 뭐 방울 1점대였으니까 원정 경기. 그만큼 원정 폴 스킨스 이번 시즌 홈 경기 방울이 2점대인데 원정 경기 방울 무려 1점대를 역시나 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즌 성적이 4승 7패, 방어율 2점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어율 2점대인 선수가 4승 7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타선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선수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폴 스킨스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원래는 폴 스킨스가 좀 이닝 히팅이 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다소 좀 공격적으로 피칭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닝을 많이 먹긴 하는데 원정 경기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피칭을 하다 보니까 방어율은 낮아지면서 이닝까지 같이 좀 낮아지는 모습이 있긴 해요. 다만 최근엔 조금 눈에 띄게 많이 낮아졌어. 원정 경기 평균 소화 이닝이 5이닝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이닝 정도는 뭐 무실점이나 1실점으로 꽁꽁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 피츠버그일 수 있다. 이게 조금 문제점이고, 그리고 오늘 홈 선발 투수가 컵입니다. 이번 시즌 2승 4패 방어율 4.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사실 폴 스킨스가 등장하기 전 23년도 때 저의 이제 가장 승부에 많이 썼던 그런 선수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이저리그에서 5손가락 안에 꼽는 투수입니다. 이 조지 컵인데 조지 컵의 강점은 9위입니다. 그냥 9위로 찍어 눌러버린 선수고 커터, 포심, 그리고 투심, 직선 구정 다 던질 수 있고요. 이 직선 구정들의 힘이 공격적이면서도 볼넷도 거의 없고 상당히 또 땅볼 유도도 잘 되고 볼의 힘 자체가 좋은 형태다. 다만 이제 이번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는 살짝 소포모 징크스가 오게 되면서 좀 장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시즌도 보면은 장타가 좀 피장타율이 4할대를 넘어갔죠.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나 홈 경기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조지 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스럽게도 피츠버그 쪽으로 이제 조금 쏠리기는 해요. 다만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이렇게 봅니다. 피츠버그가 최근에 시애틀에게 연패를 당하고 있는 이유 바로 원정 피츠버그 빠따는 정말 이제 일본 야구의 주니치급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때문에 이제 점수를 못 내줍니다. 폴 스킨스는 점수를 안 내어줍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지 커비가 홈 경기에서 불안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직선 구종의 힘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피츠버그 타선과 상성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언더 쪽으로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또 이게 제가 6.5에다가 이제 만약에 언더 기준점 뭐 배당이 뭐 1.7배, 1.8배 이러면 조금 서운해질 수도 있는데 1.91 배당을 쥐어뒀어요. 그러면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웬만한 이제 정배팀들 2.5 마헨 정도의 배당을 쥐어주다 보니까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언더 이제 배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피츠버그 승이 뭐 아무래도 시애틀 승보단 좋아 보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선발 사이즈 차이도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다만 타격적인 포인트라 피츠버그가 승리한다라고 하더라도 2점 차 이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역배를 받은 시애틀의 이 프랜승 메리트는 이거는 저는 너무 좋아 보인다. 배당 상관없이 나는 그냥 추가 주력이나 아니면 뭔가 보너스 배당을 끼우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시애틀 프랜승 들고 가세요. 그러면 아마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건 일단은 배당 대비 메리트 따지실 분들은 시애틀 언더 쪽으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난 배당 상관없다. 어쨌든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적중률이 좋은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시애틀 프랜승 한번 눈독 들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츠버그 승 가면 진짜 화딱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다음은 다저스랑 휴스턴 경기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선발 투수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이 경기는 오늘 다저스가 휴스턴이라는 팀한테 홈 경기에서 수입을 내어주냐 내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기부여와 자존심의 싸움입니다. 심지어 첫 경기는 17점인가 정말 뭐 10몇 점 차의 큰 점차로도 게임을 내어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오타니를 내어놓고도 사실 투타 밸런스에서 무너지면서 또 경기를 또 내어줬고, 결국에는 다저스가 어쨌든 가장 싫어하는 팀 29개 구단 중에서 따지고 보면은 뭐 라이벌리도 아니지만 가장 싫어하는 팀이 또 휴스턴인데, 이런 팀한테 안방에서 수입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사실 이거는 좀 어렵다, 생각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다. 전 요거는 어쨌든 로버츠 감독이 오늘 뭐 총력전을 하든 어쨌든 수입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저스 승리, 그리고 마힌승에다가 뭐 어쨌든 요거는 오발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요? 뭐 슈양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아직까지 몸 상태가 100%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슈양도 참 그 2023년 때는 참 잘 던졌는데, 그죠? 어쨌든 요거는 오바까지, 다저스 마힌 오바. 자,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시카고 컵스랑 세인트 루이스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컵스 선발 투수 오늘 보이드입니다. 매튜 보이드 이번 시즌 8승 3패, 방어율 2.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세인트 루이스 선발 투수 오늘 에릭 패디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8패, 방어율 4.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패디가 원래는 이제 화사기 썼을 때는 홈 경기를 정말 잘 던졌는데, 세인트루이스 오고부터는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를 이번 시즌 더 잘 던지고 있죠. 홈 경기 방어율이 거의 6점대에 가까운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3점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존을 넓게 쓰고 조심조심하게 피칭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에릭 패디의 좀 문제점은 뭐냐면 구위 값이 메이저리그급이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우리나라에서 좀 왕노를 하는 게 어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화삭 가가지고 성공해서 세인트루이스도 가보고 나름 메이저리그에서 역수출 신화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이번 시즌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에릭 패디의 지금 현 시점 그 9위 그리고 구종값은 상당히 별로입니다. 직전 경기 피츠버그 상대로도 5이닝간 10번의 피안타를 맞았고요. 이 중에 홈런도 하나 있었고 7자책점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때 당시에 던졌던 이제 대부분의 볼들, 본인의 주구종이 커터가 좀 많이 터져나가게 되면서 사실 지금 에릭 패디가 컵스란 타선 상대할 때 던질 수 있는 주구종이 과연 뭘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현재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지금 이제 에릭 패디는 몇 경기 더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도 아마 발전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보면 3경기 연속 모든 구종값이 평균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종 지표로 보나 상승으로 보나 최근의 세부 지표로 보나 오늘 경기 사실 좋을 거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튜 보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가 단점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뭐 구조구종도 좋고 이닝도 잘 먹어준 선수고, 어쨌든 디트로이트 산 선수이기 때문에 이 마운드의 밸런스는 상당히 좋은 선수긴 한데, 문제가 매튜 보이드도 벌벌이에요. 그래서 항상 득점권에서 좀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긴 하죠. 다만 세인트루이스가 득점권에서 득점을 잘하는 그런 팀은 아닙니다. 세인트루이스도 장타 몇 방으로 게임을 또 갖고 오고 점수를 갖고 오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상성상 저는 시카고 컵스가 오늘 훌륭하게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오늘 정배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정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마힌슨까지 쥐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컵스 승에다가 마힌슨 그리고 언더바는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대부분 다 정배를 다 잡아드렸는데, 뭐 정배만 잡는 사람은 아니고요. 최근에 보면 제가 역배도 잘 잡고 하긴 하는데, 오늘만큼은 전체적으로 좀 정배가 잘 보였던 그런 구간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매치업들이 어려운 매치업들이 많이 없었어.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축구 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애틀이랑 이제 콜럼버스, 오늘 이제 미국 축구 한 경기가 딱 있죠. 요거 들어가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오늘 시애틀 홈에서 열리는 경기겠고요. 양쪽 다 다른 거 없습니다. 결장내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주전 센터백 두 선수죠. 우리나라의 김기 선수와 그리고 예이마르 두 선수가 모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원 구간의 수비력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물론 클럽 월드컵을 조별리그밖에 뛰지 않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조별리그를 또 클럽 월드컵 뛰고 온 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축구에서
프로에서도 이제 체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공격력보다 수비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수비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뭐 어쨌든 지금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형제가 있어요. 그 롤단 형제라고 해가지고, 그 롤단 형제가 기본적으로 그 스위칭 포지션입니다. 3선과 4선에서 둘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최근에 보니까 전술관이 바뀌었더라고. 걔들 둘이를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위치를 올려주게 되면서 공격적인 포인트에다가 좀 포인트를 맞춰놨더라고. 어쨌든 강점은 시애틀 입장에서도 수비력은 좀 아쉽겠습니다만 공격력에다가 좀 최근에 좀 쏟아붓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긴 한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공격력이 좀 단조로워. 얘들은 보면은 이제 볼 줄기 자체가 되게 막 여러 가지로 퍼지진 않고요. 대부분 이제 그 중원의 걔 이름 누구더라? 바르가스인가? 맞나? 하여튼 그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다소 좀 단조로운 공격력은 좀 예상이 된다. 어쨌든 공격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키퍼들이 싹 다 빠집니다. 주전 골키퍼 슐츠 빠지죠. 백업 골키퍼 하겐도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백백업 선수인 그 부시가 오늘 골키퍼로 나오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시의 문제점은 빌드업이죠. 빌드업 과정에서 좀 이제 약점을 좀 크게 또 띄는 그런 팀이고, 다만 콜럼버스가 이번 시즌 이제 많은 주전 자원들을 이번 시즌 좀 이적 시장으로 내보내고 나서도 어쨌든 공격력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좋은 시즌을 보여내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시애틀이나 콜럼버스가 대부분 경기에서 한 골 이상은 충분히 넣어주고, 보통 이제 무득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일단 양쪽 다 1득점 1득점은 가능해 보인다라는 것과 2.5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충분히 오바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생각. 사실 시애틀이 이제 뎁스 자체가 좋은 팀이 아니라서 클럽 월드컵 이후에 얼마나 좀 보강이 됐을지, 대비가 됐을지가 좀 핵심이긴 한데, 일단은 뭐 승패 핸디라인보다는 한 경기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승패 핸디라인보다는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애틀도 어쨌든 누락자가 있지만 대부분 이제 수비 라인들이기 때문에 공격력에서는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바 쪽으로 보면서 오늘 전체적인 프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준비해온 이제 코멘트가 살짝 조금 한번 끊기면서 조금의 불편함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정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우리 또 유튜브 형님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또 숲TV 형님들도 이제 전체표 띄워 드릴 테니까 추천수 미리 빠르게 또 채워주시면은 추천수 받지 않고 전체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형님들도 조합표 함께 승부 데이터 연승부터 현재 지금 뭐 주간 8할 데이터까지, 그리고 오늘 승부급 금액업까지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로 또 이렇게 연락 주시면 바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